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김동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계 주니어 칼리지 전공 특강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도 재밌죠?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가운데 구글이라고 로봇을 이용해서 구글이라는 로고를 새겼고요. 제목도 왜 구글은 로봇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가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정말 제목이 신선하죠? 물론 들어가기에 앞서 로봇이 뭔지는 일단 정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처음에 글씨가 많습니다. 좀 짜증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 슬라이드 이후에는 글씨가 없습니다. 자, 로봇이란 건 너무 많이 이제 TV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블로그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로봇이 뭐라는 건 감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로봇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줄에 보시면요, 명령에 따라 스스로 동작하는 자동화된 기계다 라고 정의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결국에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건 사람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사람이 주는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해서 동작하는 기계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겠고요. 이 로봇이란 말 자체는요, 저희 같은 공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체코의 희곡 작가 카를 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라는 말이 무슨 공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극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되게 공학자의 상상력보다 더 뛰어난 문학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기계장치는 더 오래됐어요. 기원전 1세기경, 그리고 2000년이 넘은 얘기죠. 굉장히 오래전에 알렉산드리아의 기계학자 헤론이 이미, 그때는 이제 당연히 전기가 없죠. 전기가 없으니까 뭘 썼냐면 증기, 동물, 사람, 이 힘을 이용을 해서 이때 벌써 자동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그러니까 음악 연주하는 로봇을 벌써 만든 거죠. 물론 그때는 이제 얘기했다시피 로봇이라는 말은 안 썼겠죠. 그 다음에 13세기에 페르시아에서는 물을 끌어올리는, 지금으로 치면 펌프죠. 그런 펌프라든가 음식을 자동으로 이렇게 서빙하는 기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8, 19세기에 보면 프랑스는 아무래도 예술의 나라니까 보시면 플룻 연주하는 로봇이라든가 오리가 막 움직이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로봇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데, 요 밑에 보면 굉장히 내가 큰 글씨에 밑줄 긋고 굵은 글씨로 만든 게 있죠. 뭐냐면 로봇의 3요소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고요.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가 로봇은 센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어기,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을 해주면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목이 왜 구글이 로봇 군대를 만드는가가 제목이었죠. 그 제목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게 파퓰러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잡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이죠. 거기 왜 그런 기사가 떴냐면, 구글이 6개월 동안에 8개의 로봇 기업을 막 삽니다. 막 쇼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돈 수천억을 써갖고 쇼핑을 했는데 도대체 이걸 왜 샀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구글이 왜 갑자기 서칭 엔진 만들고 웹사이트, 유튜브 갖고 있는 회사 이 구글이 왜 갑자기 로봇 회사를 8개나 사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아까 말한 그 잡지에서 이런 제목을 달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슬라이드 하단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기사가 떴습니다. 왜 구글이 로봇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유가 뭘까? 라는 거고요. 첫 번째, 아까 8개 기업 샀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덴 돌리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굉장히 특이해요. 로봇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카메라를 쥐고 움직이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요 카메라 움직이는 거 보세요. 키아누 리브스가 감독을 잠깐 데뷔했고요. 깜짝 데뷔했고요. 보시면 무술씬이 있는데 카메라를 지금 로봇이 들고 움직이죠. 만약에 사람이 촬영 감독님이 직접 이걸 들고 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씬이 되겠죠. 근데 지금 로봇 팔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자유롭게 360도 거의 입체로 움직이죠. 하늘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바덴돌리를 샀습니다. 보시면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그래비티라고 썼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산드라 블록 주인공의 영화가 있어요.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 우주에서 조난당하는 영화죠. 이 영화도 금방 바덴돌리라고 하는 이 회사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촬영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왜 샀을까요? 궁금해지죠? 두 번째 기업이 메카 로보틱스입니다. 메카 로보틱스는 좀 특이해요. 보면 이제 메카 로보틱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건데요. 또 보면 로봇인데 귀여워.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할 것 같진 않아요. 뭐 얼굴이 뭐 다리도 없네. 바퀴네. 이게 뭐지? 뭐 인사 정도 하나? 뭐 움직이는 게 영 부자연스럽죠. 이건 뭐지?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사람이 로봇을 미니까 움직이죠. 그쵸? 얼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으니까 보통 사람 손 잡듯이 손가락으로도 밀리고 너무 자연스럽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메카 로보틱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은 딱딱하죠. 금속으로 만들거나 굉장히 강인한 물체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드럽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랑 로봇이 같이 생활을 할 거다, 이런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로봇하고 부딪힐 일이 많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데 이 메카 로보틱스의 기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이하죠? 세 번째가 여러분 굉장히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나온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영상이 아마 10년 전 영상일 겁니다. 팻맨이라고 하는 거고요. 얼핏 보면 뭐 방호복인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 방호복 쓰고 걷는데 좀 어설퍼. 그쵸? 뭔가 어설픈 사람 같은데 벗겨놓으니까 마네킹 같은 느낌이죠. 이런 로봇을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뭘 하려고 만든 거야 도대체? 그런데 이 회사는 제자리에서 허리 비틀기? 이런 건가요? 되게 궁금하죠? 좀 스킵해서 보면 뭔가 움직일 때 보면 약간 이렇게 끼우뚱끼우뚱하죠. 우리 많이 하는 기마자세, 여러분 벌 받을 때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많이 하고. 그거 말고 뭐 있지? 뭐 기지개 정도 피는 건가?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10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 이 이후에 이제 이게 히트를 쳤죠. 여러분 이거는 유튜브에서 빅독, 그러니까 큰 개죠. 빅독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다리가 4개 있고요. 로그니까. 그쵸? 여러분 여기 옆에 군장이 매달려 있는 게 보이세요? 위에 보면 군장 4개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군인 대신에 군장을 메고 군인을 쫓아다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짐을 대신 들어준다는 거죠. 이 영상에서 가장 히트친 부분이 여긴데요. 이제 이게 겨울이에요. 나올 겁니다. 이 영상이 요 다음 장면, 이 장면에서 히트쳤죠. 사람이 발로 찼는데도 넘어지질 않아요. 너무 대단하다. 일부에서는 로봇 학대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지금 겨울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빙판입니다. 자, 빙판을 이 빅독이 움직이는데 미끄러워요. 다리만 보세요. 다리만 보면 안 넘어지려고 막 애절하게 움직이죠? 이 영상 때문에 이 빅독이, 여러분 지금 유튜브 가서 지금 본 사람 보면 수천만 명 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만. 굉장히 히트친 영상이 되겠어요. 이 빅독을 만든 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팻맨, 오케이. 빅독. 그 다음에 영상이 바로 와일드캣인데요. 이름이 와일드캣이잖아요. 엄청 와일드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살쾡인가요? 삭? 이런 야생동물인데요. 굉장히 소리도 커요. 여러분 볼륨을 키우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요. 막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얘가 잘하는 건 여러분 귀엽게 뛰는 거일까요? 는 아니고요. 여러분 와일드캣, 빅독은 걷는 거였죠. 팻맨도 걷는 거였죠. 와일드캣은 뜁니다. 그래서 다리가 4개고요. 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장아장 귀엽게 움직이는데요. 점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하죠. 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갤로핑이라고 하는 게 말이 뛰는 걸 갤로핑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뛰는 형태로 다리가 점점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서 달리고 있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죠. 여러분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코너를 만나니까 당연히 이제 코너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턴을 하겠죠.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군용으로, 그러니까 군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로봇에다가 폭탄을 장착시키고 달리게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쵸? 얘는 겁이 없잖아. 그쵸? 이게 무서운 상상이죠? 이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거예요. 넘어졌네요? 불평이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또 뛰어. 이게 로봇의 아주 강점이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영상은 치타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이름이 치타예요. 그럼 뭐겠어요? 엄청 빨리 뛴다는 얘기죠. 이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 제목이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달린 로봇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속도가 마일 퍼 아우어니까 여러분 시속으로 바꾸려면 1.6을 곱하면 됩니다. 지금 거의 30km로 뛰고 있는 거예요. 시속 30km로 뛰고 있으면 여러분 교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차가 30km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40k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속. 점점 빨리 뛰고 있죠. 이제 시속 50km로 점점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드밀의 다리가 지금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구동이 빨라지고 있죠.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거의 이제 50km까지 육박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사인 볼트는 100m 딱 뛰고 몇 달 쉬어야 됩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충전하고 계속 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속도를 못 이겨갖고 멈췄는데요. 이 최고 속도가 우사인 볼트 100m 최고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아까 팬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는 모양도 좀 세련됐죠? 점프하는 거 보세요. 자, 이거 설명하면서 볼게요. 계속 팬맨, 아까 10년 전 팬맨은 나보다도 못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천천히 걷는 거, 뭐 쭈그리고 있는 거 이런 거밖에 못하죠. 그런데 이게 3년 전 영상인데요. 3년 전 영상부터는 아틀라스가 사람보다 더 잘 움직이는, 더 잘 뛰는 로봇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게 3년 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은 2017년도인지 18년도인지 그때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여러분 같이 달리기 같이 하면서 여러분 짐은 얘가 들고 여러분은 가볍게 조깅만 하고, 그쵸?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조만간에 팔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산보도 하고, 이거는 좀 여러분 약간 애교로 봐주세요. 별거 아닌 거. 나무, 뭐 좀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조그만한 거 넘으면서 너무, 그쵸? 이게 2018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영상이네요. 자, 이게 바로 2주 전에 나온 영상입니다. 자, 2020년도 마지막 영상인데요. 자, 음악이 나오고 있죠? 음악에 맞춰서 지금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혹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로봇들을 총출연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춤을 훨씬 잘 춰요.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로봇만으로 이루어진 밴드가, 그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K-팝이 아닌 R-팝이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춤 굉장히 잘 추죠? 음악을 좀 크게 하고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다를 거예요. 자, 움직이는 게 여러분, 요거 이제 자세한 건 좀 뒤로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특별 출연하고 있는 로봇이 있죠? 여기 이제 아까 빅독의 뭐 손자 정도 되는 뻘이 되겠습니다. 요 로봇이 스팟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팔고 있는 로봇이에요. 요거는 지금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로봇이 잘하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시면 굉장히 싱크 너무 잘 맞죠? 요 로봇도 있어요. 이 로봇도 되게 특이하죠. 이런 다양한 로봇을 만들고 있고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 떴죠? 그 기사가 바로 여러분 이거죠? 현대자동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산대요. 그런데 돈을 얼마 줬다고 그래요? 1조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글이 샀다라고 그랬죠? 몇 년 전에. 구글이
굉장히 싸게 샀어요. 여러분.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투자한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글이 산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요. 샤프트입니다. 이건 좀 애석해요. 샤프트는 일본 회사예요. 유일하게 8개 로봇 회사 중에 유일하게 일본 회사인데요. 이 로봇은 좀 특이해요. 처음에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이 로봇은. 그러니까 로봇 하나가 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혼자 할 수 있고요. 핸들을 돌릴 필요가 없죠. 손목을 돌리면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로봇이 디자인이 이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뛰어난 로봇이에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잔해라고 하죠. 데브리스라고 하는데 잔해를 치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괜찮다는 얘기죠. 아까 다리도 괜찮고 손의 힘도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문 여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로봇 입장에서 문 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이해해 주세요. 문 여는 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사람이 쓰는 도구, 뭐 드릴이라든가 전기톱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밸브를, 다양한 형태의 밸브를 잠글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소와 호수를 연결할 수가 있네요. 뭐 진짜 엄청 다양한 걸 하네요. 그러면 결국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슬라이드 왼쪽 하단에 보면 이 로봇은 나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예선에서 1등한 팀이 되겠습니다. 나르파 로보틱스 챌린지가 뭐였냐면요. 우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났었죠. 그때 전 세계에서 저걸 왜 못 끄느냐.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방사능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 네노라는 로봇들 그렇게 많이 개발했는데 왜 로봇을 투입을 안 하느냐?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왜냐?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로봇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혼다, 도요다, 일본 정부 할 것 없이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투입할 로봇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없었고 한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다르파에서 로보틱스 챌린지를 만든 거예요. 아까 이 로봇이 수행한 미션들을 잘 다시 떠올려 보면 후쿠시마 원전같이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로봇이 스스로 운전해서 근처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해가 났기 때문에 길이 끊겼겠죠. 그러니까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길이 끊겼는데 뭐 포장이 돼 있겠어요? 막 우퉁불퉁 하겠죠. 그런 길을 스스로 걸어가서 잔해를 치우고 사다리로 올라가고 원전 사고가 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쓰던 도구들이 있겠죠. 거기 있는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문을 뚫고 문을 들어가서 소화 밸브를 열어서 소화전을 연결해서 불을 끈다 라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때 예선 1등이 바로 이 샤프트가 되겠고요. 예선 1등 했더니 구글이 샀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또 그건 자랑스러운 얘기죠. 본선 1등은 누가 했을까요? 예선 1등은 이 샤프트가 있는데 본선 1등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님께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22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더 많이 쓰셨대요. 그래서 적자라고 하십니다. 자, 굉장히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회사인데요. 인더스트리얼 퍼셉션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좀 특이해요. 다른 회사들은 뭔가 팔, 다리, 뭐 움직임 이런 건데 이 로봇은 뭐지? 로봇 팔에 카메라랑 조명이 달려있네요. 깜깜하네요. 물건을 잡어요. 이렇게 물건을 잡아서 집어보는 이상하죠? 이 회사의 핵심은 제목에도 써있습니다. 퍼셉션이라는 게 인식입니다.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이 회사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물체의 형상 그리고 그 물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우리 강의 초반에 뭐라고 했죠? 로봇의 3요소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죠? 액추에이터, 센서, 제어기. 액추에이터 관련된 회사가 바덴돌리, 메카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샤프트가 되겠고요. 센서에 관련된 회사가 인더스트리얼 퍼셉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원래 제어기 잘 만들잖아요. 알죠? 알파고. 그럼 이것들을 조합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완벽한 로봇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퓰러 사이언스의 이 잡지에 기사 제목이 이게 나온 겁니다. 왜 구글은 로봇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가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글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폭스바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도 공장에 로봇을 벌써 도입을 했고요. 아마존도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도미노 피자에서도 피자를 드론으로 배송하겠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이제 일본 회사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구글이 샀다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후에 소프트뱅크가 다시 그걸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가 산 게 소프트뱅크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서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 LG도 최근 들어서 로봇에 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서비스 하려고 하는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영상에 보시면 이 영국인데요. 영국의 여러분 런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도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드넓은 평야, 이게 여러분 유럽, 미국이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 도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넓은 평야예요. 그러면 집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여러분 물건 배송한다고 트럭 몰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겠죠. 근데 이 드론을 쓰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지금 아까 소비자가 태블릿으로 뭔가 주문을 했죠. 주문을 했더니 바로 드론을 띄워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요. 시간도 엄청 절약되겠죠. 이건 실제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한 시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영상이고요.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집 앞에다가 떨어뜨려요. 내려놓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은 돼요. 이런 드넓은 평야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안 되겠죠.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겠죠. 우리나라는 대도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드론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좀 땅이 넓은 나라에서 효과적인 서비스가 되겠지만 아무튼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CES라고 여러분 1월, 2월 사이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최대의 가전 박람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로봇에 관련된 제품을 많이 전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로봇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무인,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무인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사람은 있죠. 탑승자는 있는데 운전을 안 한다 뿐이죠. 지금 이 영상도 굉장히 오래전 영상입니다, 여러분. 7, 8년 전 영상이고요. 이 영상에 보시면요, 운전자가 차를 타요. 이게 구글카라고, 이제 구글에서는 구글카라고 했어요. 이게 타더니 가요. 그런데 운전을 안 하시네요. 당연히 여러분 최근에 관심이 많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옆에 구글이라고 써있지만 차는 이제 도요타 차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차를 만들진 않고요. 차를 사서 개조를 한 거죠. 완전 자율주행 할 수 있도록. 지금 그죠? 주택가네요. 주택가니까 여러분 교차로가 있겠죠. 교차로에서 차가 스스로 알아서 서서 다가오는 차가 있는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그리고 체크한 다음에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옆에 편안하게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있죠. 목적지를 봤더니 배고프신가 봐요. 그래서 타코 드시러 가시네요. 자, 드라이브 스루를 가서 타코를 주문하고 계시죠? 예, 타코 받은 다음에 오면 편해요. 먹으면서. 여러분 원래 요즘 법에는 안 되죠. 운전하면서 먹거나 휴대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타코 먹으면서 다음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옆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할 때 이러면 안 되지만 이 차는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느낄 거예요. 다음 목적지를 왔는데 이분이 세탁물을 찾으시네요. 사모님이 시켰나봐요. 자, 이분 느낌이 오죠? 이분은 시력을 잃으신 분이에요. 앞이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독백처럼 얘기를 하죠. 자기 생애 가장 즐거운 드라이브였다고.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운전을 못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스스로 운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구글에서 처음 그 무인 완전 주행 자율차를 탄 1번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게 스티브 마헌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넘버 1이 되겠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카 유저 넘버 1이 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이게 가장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재밌는, 혹시 이거 아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세대 때는 이 로봇 태권브이를 보면서 자랐어요. 이걸 보면서 나중에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이제 컸는데요. 사람들은 로봇이라고 하면 이런 로봇 태권브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 다 해요. 날아다니죠. 굉장히 힘이 셉니다. 특히 이 로봇 태권브이는 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태권도를 잘해요. 그래서 보면 나쁜 악당을 무찔러주고 그렇죠. 눈이 번쩍, 손가락에서 손등에서 막 미사일도 나가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로봇을 한다 그러면 항상 로봇이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안내 도우미도 하죠. 왼쪽에 보면 지능형 의수 역할을 해서 사람 대신에 뭔가 일도 해주고요. 혹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뭔가 물건을 쥐어주거나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밑에 보면 아까 빅독처럼 굉장히 무거운 짐을 옮겨주기도 해야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교육용, 나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로봇의 지능,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지능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갖고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이언맨에 보면 그 자비스 있죠.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로봇을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이 특강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로보타이제이션이에요.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우리 전자공학과에서 로봇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그런 기술들, 요소 기술들, 아까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기,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나온 요소 기술들을 기존의 산업과 같이 합치는, 융합화해서 만든 로보타이제이션, 즉 로봇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지능형 자동차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는 기존에 있었어요. 100년이 넘었죠. 그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 장치에다가 그 로봇 기술을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가전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냉장고, 세탁기 너무나 기능이 뻔해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혹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전원만 넣으면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하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로 달려 있고요. 여러분 냉장고로 주문도 하고요. 오만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위네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즘 수술하는데도 로봇을 써요. 지금까지 수술은 누가 했습니까? 의사가 손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봇 기술이 접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곳까지도 수술이 가능한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자동차 공장이죠. 자동화 공장. 그렇죠? 점점 이런 기존의 산업과 로봇 기술들이 합쳐지는 로봇화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로봇화에 대해서 3가지 예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아까 또 잠깐 봤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다음에 로봇 팩토리, 그러니까 자동화된 공장이 되겠죠. 설명을 해줄게요. 처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아까 로봇의 3요소 또 나오죠?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기입니다. 이 3가지가 자동차에 없을까요? 자동차에 보면 최근에 내비게이션 해서 이제 GPS 안테나를 달죠.
초음파 센서, 여러분 후진할 때 삑삑삑삑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초음파 센서겠죠? 그 다음에 요즘 카메라 다 달려 있죠. 그 다음에 레이더도 달려 있습니다. 앞에 그 자동차를 찾기 위해서 레이더를 쓰고 있죠. 라이다도 쓰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더가 라이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쓴다? 결국 그게 센서지 않습니까? 센서를 쓰고 결국에는 뭘 해요? 판단을 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운전자 경보, 차량 제어, 이걸 위해서 뭘 해요? 바로 상황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머리를 써서 판단을 한 다음에 결국엔 오른쪽에 보면 차량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아까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가 점점 로봇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의 개념도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센서 종류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요즘 자동차에 여러분 제어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라고 하죠. 몇 개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요즘 자동차에는 작은 소형차에도 10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CPU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센서가 이렇게 많고 제어기가 그렇게 많다 보면 결국에는 이건 로봇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저작권 때문에 많이 못 틀어줘요. 여러분 아이언맨이잖아요. 그렇죠?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안 봤으면. 자, 이게 뭘까요? 로봇이죠. 로봇인데 입는 로봇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옷이라는 개념과 로봇 기술이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왼쪽 밑에 보시면 알리바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종류만 11,0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요즘 시장이 엄청 확대되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사진이 구글이 안경과 여러분 로봇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구글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이 구글 글라스를 쓰면요, 여러분만 볼 수 있는 커다란 화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여러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원하는 정보들, 날씨 정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 안내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한테 맞춰서 펼쳐집니다. 이런 기술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할 텐데요. 야구 스윙을 분석해 준다거나 테니스 스윙을 분석해 준다거나 골프 스윙을 분석해 주는 아주 작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 정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요. 이걸 통해서 프로 선수들의 부상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벌써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입는 혹은 붙이는 이런 장치들과 로봇 기술들이 합쳐져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의 현재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진을 구글에서 찾은 거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죠. 왜냐하면 사진 가운데 여러분 성조기가 있죠? 이건 미국 자동차겠죠? 어느 회사겠어요? 가장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공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다 로봇이 만들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갔어요. 되게 웃긴 게 또 뭐냐면 자동차 회사 회장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는 모든 것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겁니다. 가전, 여러분 가정, 집, 사회의 모든 것들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된다. 즉 자동차가 점점 똑똑해지고 기능이 많아지면서 로봇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모터쇼에 애플하고 구글이 참가를 하고요. 거꾸로 아까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라고 했죠. CES. 여기에 자동차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다 융합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들이 자동차에 접목이 되면서
이건 가전제품인지 뭔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H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동차는 이제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토탈 리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 화성에 갔는데 여기 자동차, 이게 택시예요. 택시를 탔더니 로봇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불러요.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쵸?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말라라는 의미고요. 구글카하고 테슬라 자동차의 이게 뭘까요? 아까 구글카는 차는 안 만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로봇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요. 테슬라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전혀. 완전히 그냥 테크 컴퍼니였죠. 일론 머스크는 뭐였죠? 그 사람은 프로그래머예요, 원래. 그쵸?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동차의 그 핵심 기술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결국 자동차는 저 맨 밑에 보면 로봇 기술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고요. 그걸 누가 더 갖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 로봇화를 누가 앞서가느냐가 핵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는 로봇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특정 회사를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디다스는 독일 회사인 건 아시죠? 굉장히 독일의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는 아디다스 공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독일에다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운동화를 만들 때 손으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인건비가 싼 곳에서 생산을 했죠. 그렇지만 이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에서 만드는 신발은 로봇이 만듭니다. 대부분의 공정을 로봇이 다 합니다. 사람은 마무리 정도만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개인 맞춤 운동화예요. 사람 따라 사람의 발 모양, 왼발, 오른발도 다르죠. 다 다르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도까지 쓰니까요. 굉장히, 그렇죠?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한테 맞는 디자인, 나만의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기존의 신발 산업에서 로봇 기술을 접목을 해서 로봇화를 이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로봇 팩토리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아까 테슬라 자동차 사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로봇이 만들고 있어요. 그쵸? 운반하는 거, 조립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테슬라 공장 안에서는 다 로봇이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 비싼 캘리포니아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긴 일부 사람이 있네요. 잠깐의 점검 정도죠. 실제 제작은 다 로봇들이 하고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물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중국 회사예요. 중국은 우리보다 물류량이 엄청나겠죠. 지금 이 밑에 여기 2층입니다. 이 1층에는 이제 택배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2층에서 물건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올려놓으면, 로봇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요 지금 하얗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 물건이 어디로 배송되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로봇이 해당 지역에 속하는 그 위치에 가서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게 1층으로 내려가서 택배차에 모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이렇게 물류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 이거를 일일이 분류를 하고 상차라고 하죠. 물건을 차에 싣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만 해도 벌써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좀 슬픈 얘기긴 한데요. 뭐냐면 팍스콘이라고 저 대만 회사죠. 이제 아이폰 같은 거 이제 애플 제품들을 많이 대신 조립해주는 기업인데요. 여기 벌써 6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줬다. 이게 4년 전 영상이고요. 오른쪽도 그래요. 오른쪽은 또 삼성입니다.
삼성의 공장 중에 중국에 있는 조립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로봇으로 대체할 거다. 일부를, 그쵸?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건 좀 슬픈 얘기죠. 여러분 일자리가 로봇한테 간다는 안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미래니까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로보타이제이션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로봇의 기술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로봇 태권브이 같은 모든 걸 해결하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게 미래가 아닙니다. 그 전에 분명히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이런 로봇 기술들이 기존의 산업들과 접목을 해서 로봇화를 이뤄서 굉장히 많은 제품과 산업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미래고요.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이렇게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결국 이런 전공 특강을 하는 이유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 경희대로 왔으면 좋겠고요. 저의 또 작은 소망이라면 이왕이면 전작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